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경근 조절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재활 과정에서 재활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신경근 조절이 필요합니다. 혹은 뭐 신경근 회복 운동을 해야 합니다.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을 쓰는데 이 신경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며 대체 무엇을 뭐 의미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생뚱맞게 제가 하나 사진을 가져왔어요. 어, 우리가 뭐 어떤 일단 설명 없이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 사진을 잘 보면은 어떤 그림인가요? 이게 다 와인잔을 들고 있고, 그죠? 어딘가를 응시하면서 뭐 서로 화기애애하게 이제 뭐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한 분은 이제 벌써 드시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드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잔을 들기 위해서는 뭐 내가 계산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여기 컵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이거를 뭐 어떻게 가져가 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질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신경근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힌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한번 그림을 먼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신경근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이제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감각 정보에 대한 운동 기능의 반응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뭐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고유 수용성 감각, 뭐 이제 운동 감각, 힘의 인지 이렇게 이제 뭐 표현을 썼는데 이제 고유성성 감각이라고 하는 건 이제 관절의 위치를 의식적이나 혹은 무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제 운동 감각이라고 하는 건 이제 관절의 움직임이라던가 가속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감각, 그리고 이제 힘의 인지는 관절의 부하를 추정하는 능력. 네, 이렇게 이제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 잘 조화를 이뤘을 때 이제 내가 신경근을 조절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그림 있죠? 그 와인잔을 이제 입에다가 가져가는 것까지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 그런 과정을 할 때 우리가 뭐 관절의 위치가 어깨가 뭐 팔꿈치가 손목이 어디에 있고 그죠?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사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어느 정도 손을 뻗어야겠다, 뭐 빠르게 뻗어야겠다, 느리게 뻗어야겠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하지 않고 그죠? 그리고 내가 컵을 잡는 데까지 혹은 내가 이거를 입에다 가져다는 데까지 뭐 이제 힘을 얼만큼 줘야겠다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면서 이렇게 일상생활을 보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이제 어떤 하나의 이제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내 부분에 감각적인 부분을 잘 이렇게 활동을 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신경근 조절을 잘 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조금 이제 예를 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시각적인 정보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어느 정도 힘으로 아까 컵을 집었고 어떤 속도로 내가 이제 그 컵을 입에 가져가야지 여기 안에 들은 내용물이 뭐 이제 쏟아지지 않는지 그죠? 그리고 눈으로 굳이 내가 거울을 봤던 안 봤던 내가 꼭 입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아까처럼 이제 잔을 갖다 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금 다시 예시로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또 하면은 고유수용성 감각과 운동 감각에 대한 신호는 이제 구심성 경로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초적인 신경, 내가 내 몸에서 먼 부분,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경로를 통해서 이 신경이 척수로 전달이 되면 그 척수로 전달이 된 이제 감각 정보에 대해서 다시 거꾸로 이제 근육 쪽으로 우리가 흔 다시 내 몸에서 먼 쪽으로 가까운 부분으로 이제 원심성인 반응을 이제 나타내는 것들에 대한 과정이 이제 신경근 조절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조금 설명을 좀 하면은 여기에 이제 센서리 스티뮬러스 있죠. 이건 뭐 감각적인 자극이
우리가 감각 기관에 대한 수용체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자극을 이동을 시켜요. 한마디로 센서에 대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심성인 신경에 대한 신호를 여기 이제 통합센터, 네, 중추신경계로 이제 보냅니다. 아까 뭐 말했던 우리가 이제 척수 신경 이런 것들, 네, 거기서 이제 다시 정보를 통합을 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재전달을 하는 거죠. 어, 원심성 신경에 대한 신호로 이제 뭐 근육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효과기로 나타낼 수 있는 이제 뭐 운동의 반응이다. 이렇게 조금 과정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 대한 설명이 요 그림으로 이제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게 뭐 뜨거운 물을 끓이고 있는 건가요, 냄비에? 네. 저기 뜨거운 부분에 지금 손가락이 딱 닿았어요. 그죠? 근데 저 손가락이 어떠한 조치 없이 그냥 대고만 있으면 굉장히 뜨거울 거잖아요. 그죠? 내가 뭐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들짝 놀라서 이제 바로 떼야 되는데 그 과정 자체가 이제 내가 지금 뜨거운 게 지금 손가락에 닿았는데 라고 하는 자극을 얘네가 딱 이제 감지를 하면은 그 과정이 어, 그 척수신경 아까 통합센터가 있는 이제 쭉 경로로 이제 이동을 하고 그런 정보가 다 취하가 되면은 그런 취합된 정보를 다시 이제 먼 곳으로 아까 팔에 있던 위치 가까운 근육으로 보내면서 이 근육들이 이 손가락으로부터 내가 어,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자 한마디로 위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끔 바로 뗐어요. 그죠?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또 하나의 사진이 있죠. 이번에는 횡단보도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신경근에 대한 조절 과정들이 만약에 내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상생활에 대해서 내가 다시 조금 방해를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유수용성 감각은 이제 몸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관절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혹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뇌에 전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고유수용성 감각이 잘 조직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시각적인 정보를 이제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실행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보이거나 두려워할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경근 조절이 잘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우리 이렇게 횡단보도 앞에 보면은 저런 봉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거라던가 혹은 뭐 신호등 기둥이 될 수 있고 우리는 대충 이런 것들을 굳이 일일이 눈으로 찾지 않더라도 뭐 내가 핸드폰을 보면서 갈 수 있고 아니면 옆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갈 수 있고 하더라도 그런 장애물들을 다 피해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감각 정보가 되게 이제 느린 분들 혹은 떨어지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장애물까지도 내가 눈으로 일일이 확인을 하면서 움직여야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것들이 이제 신경근 조절이 잘 된다더라 안 된다더라 이렇게 조금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음을 보면은 이제 무의식적인 고유수용성 감각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근육 기능을 조절하고 반사적인 안정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의 움직임과 위치와 힘의 의식적인 자극은 이제 뭐 스포츠라던가 혹은 뭐 이제 일상생활에 대한 활동에서에 대한 적절한 관절 기능에 이제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신경근 조절의 회복이 왜 관절 질환이라던가 이런 재활에 대해서 중요한지 알아볼 텐데요. 일단 관절의 구조적인 손상은 뭐 이제 기계적인 장애 외적으로 이제 뭐 관절 감각에 대한 손실까지도 모두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부상을 당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어떠한 뭐 잘못된 자세로 내가 뭐 오래 장시간 동안 있었다거나 했을 때 이제 우리 몸에 있는 감각 신경들이 이제 뭐 변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이제 훼손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된다면은 그런 잘못된 정보들을 내가 이제 내 몸한테 제공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랬을 때는 이런 신경근 조절이 원활하지 않고 무엇인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관절 상해에 따른 이제 근육 활동의 혼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신경 경로에 대한 손상을 나타내는 이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관절 손상은 기계적인 안정성의 감소뿐만이 아니고 어떤 기능적인 저항의 수준을 감소시키는 이제 기능적인 불안정성이죠. 그런 불안정성을 조금 이제 이뤄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뭐 다쳤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인대가 다칠 수도 있고 뭐 어떤 근육이 다칠 수도 있고 내가 뭐 부상을 당했다던가 이렇게 손상이 있었을 때, 그런 손상은 고유 수용성의 감각을 떨어뜨리는 이제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고유 수용성 감각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계속 설명을 했던 신경근 조절이 당연히 감소가 될 수 있고, 그런 신경근 조절에 대한 감소는 이런 기능적인 불안정성을 제공하면서 또 다시 상해를 이뤄낼 수 있는 이제 재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작용이 되겠죠. 부분으로 작용이 되게 되면은 또 이런 반복적인 상해가 다시 인대 손상으로 이제 가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인대 손상은 계속 이제 반복되다 보면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불안정성을 야기시킬 거고, 그런 불안정성은 다시 기능적인 불안정성으로 또 제공이 된다더라. 이렇게 계속 이제 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기능적인 안정성 혹은 이제 불안정성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에 대한 패러다임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신경근 조절의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재활에 대해서 좀 중요한 이유로 당연히 작용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경근 조절 활동에 대한 목적인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뭐 환자의 말초 감각에 대한 인지를 재집중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도 이제 작용을 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더욱더 더 협동적인 이제 운동 전략에 대한 신호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좀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근육 활동들, 우리가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 신경근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발생이 될 수 있는 근육 활동들은 이제 과도한 외력 혹은 뭐 자극, 외부적인 뭐 부정적인 이런 방해물들로부터 관절 조직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발성 상해, 다시 아까 그 파이라다임에서 봤듯이 재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방 기전을 제공하는 이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유를 알았으면 그 신경근 조절을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어.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 관절에 대한 상해를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상지라던가 하지의 관절 구조에 손상을 입었던 분들은 이제 고유 수용성에 대한 감각이라던가 운동 감각, 그리고 이제 그 신경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신경근 결손에 대한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던가 운동 감각의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적인 불안정성인 이제 기능적 불안정성으로 당연히 이어지는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손상 환자의 이제 뭐 고유 수용성 감각, 운동 감각, 신경근 조절의 향상이나 회복은 당연히 이제 재상해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근 재활의 목적은 우리가 또 이제 동적 제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구심성 혹은 이제 원심성 요소에 대한 회복이다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근 조절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기능적인 안정성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필수적인 네 가지에 대한 요소가 있다고 보이죠. 첫 번째는 고유수용성 감각, 운동 감각, 두 번째는 이제 관절의 동적 안정성, 세 번째는 뭐 반사적 신경근 조절, 네 번째는 기능적 운동 형태. 이러한 요소들이 이제 신경근 조절을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고유수용성 감각과 운동 감각은 오늘 시도 없이 계속 떠들었죠. 그런 운동 감각과 고유수용성 감각에 대한 이제 이런 회복에 대한 목적은 어떤 손상된 이제 관절낭이라던가 인대 구조로의 이제 감각 신경 요소의 회복과 손상되지 않는 말초 구심성의 민감도를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이제 목적이 나와요. 그래서 관절 압박은 관절 수용기를 최대한으로 자극을 할 거고, 이제 가능한 이제 뭐 내가 가능할 수 있는 ROM 관절 가동 범위 내에서
다친 사슬 운동을 이제 다칠 운동 사슬이죠. 다칠 운동 사슬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초기의 관절체 위치 과제는 고유수용성 감각과 운동 감각의 의식적 자극을 촉진해서 관절의 운동과 위치에 무의식적인 인식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절에 대한 동적 안정성은 이제 주동근과 기랑근에 대한 동시적인 작용의 준비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해요. 어떤 근육의 상호작용은 이제 관절의 균형에 필요한 힘상을 회복해서 관절의 정적 구조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작용을 합니다. 세 번째 신경근 조절에 대한 반응 이런 부분은 이제 신경근 반응 훈련은 관절과 이제 힘줄과 근육에 대한 수용기로부터 반사 경로를 자극하는 데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에 대한 준비와 반응의 특성이라고 이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능적 운동 형태는 이제 기능적 활동에 대해서 이제 풀어 쓸 수 있는데 기능성 재활의 목적은 재상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이게 제일 이제 큰 부분이죠. 그리고 내가 다치기 전 이제 부상을 당하기 전에 대한 활동 수준으로 회복을 시키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두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신경근 조절에 대한 부분, 신경근 조절이 어떤 것이고 왜 중요하고 이제 어떻게 회복을 하는지 알아봤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신경근 조절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어떤 운동들이 필요로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